1-1단원 문학의 기능과 가치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문학이라는 것은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독자는 이 문학을 통해서 첫 번째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고 풍부하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문학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자, 이거는 왼쪽 부분에 날개 부분으로 내용 정리합니다. 자, 이 먼저 첫 번째 인식적 기능이 있대요. 자, 인식적 기능이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요. 또 공동체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거기 비해서 윤리적 기능이라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윤리적인 어떤 성찰, 반성을 통해서 자,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변화시키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마지막 미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미적 기능은 삶을 정서적, 미적으로 자, 고양. 이 고양이라는 높게 더 어떻게 하는 거야? 북돋아주는 걸 고양이라고 하죠. 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학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미적 기능이 있네요. 자, 이것을 다시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아랫부분. 자, 춘향전을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문학의 기능을 지금 살펴봤네요. 자, 먼저 인식적 기능을 보시면 자, 춘향이를 통해서 인간이 소중한 삶을 위해 삶의 태도를 어떻게 선택하고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래 부분에서도 자, 이것을 알게 되었어. 자, 이런 게 바로 인식적 기능이 되는 거고요. 자, 윤리적 기능은 자, 온갖 어려움을 뚫고 사랑을 이겨낸 인물을 보고 나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대요. 자, 그리고 교훈을 얻었다면 바로 이게 윤리적 기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 기능은 이 광활루나 그 근처의 풍경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미적 쾌감을 느꼈거나 정서적 풍부함을 느끼게 됐다면 자, 그게 바로 미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른 거 몰라도 이 문학의 그 기능 세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아래 바로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자, 황인숙의 지금 봄눈 오는 밤입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봄날에 내리는 눈과 그 다음에 그 눈을 맞고 서 있는 그 나무들의 모습을 지금 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자, 일단 봄 눈이 내리는 걸 봐가지고 시간적으로는 언제 있다? 계절적으로 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구체적인 시간은 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절적으로 봄,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작품에서 시간적 배경인 밤은 자, 여기서 시의 어떤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욱 잘 살리게 되고요. 또 하얀 눈과 그 다음에 대비가 되어서 자, 흰색과 그 다음에 이 밤이라는 이 검정색 이것이 서로 대비가 되어서 자, 눈을 맞는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더 부각합니다. 자, 밤은 이 부정적 시간이 아니겠네요. 그럼 이게 좀 긍정적 의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1년 부분에 보시면 자, 제가 여기 왼쪽에다가 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실제, 그 다음에 상상, 그 다음에 다시 상상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자, 먼저 1년을 보시면 자, 길 건너 숲속이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봄이라고 했습니다. 봄에 지금 밤에 길 건너 숲속 바로 이 공간적인 배경이 지금 제시가 됐네요. 자, 봄눈 맞는 나무들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시적 대상들이 바로 이 나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봄눈을 맞고 있는 이 나무들을 보면서 자, 그것이 화자는 거기서 어떻게 그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길 건너 숲속은 공간적 배경. 자, 그 다음에 봄눈을 맞고 있는 이 나무들은 바로 이 작품의 시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봄눈을 통해 우리가 초봄이란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근데 눈은 많이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서 발치가 하얗다고 그랬으니까 어디가? 자, 지금 이 풀 주변으로 해가지고 살짝 눈이 내릴 정도. 자, 그 정도로 지금 온. 그래서 이 발치라는 것은 바로 이 풀들의 그 발치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여기가 어떻게 됐대요? 자, 눈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무 아래에 눈이 쌓여 있지만 풀들은 완전히 뒤덮을 정도에 많이 내리진 않았다는 뜻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실제 화자가 본 이런 봄 풍경이라고 한다면 자, 이연입니다. 이 부분은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자, 상상의 어떤 표현이고요. 자,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답니다. 자, 이것은 인격을 부여하는 바로 의인화가 되겠네요. 너의 예쁜 감은 눈 되어 있는데, 자, 이 작품에서 중요한 시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은 눈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봄눈에 덮여 있어서, 자, 눈을 감은 상태다 이렇게. 자, 이때 눈목자를 썼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봄을 맞아서 싹아짜입니다. 싹을 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자, 지금 눈이 막 트이기 전, 그 감은 눈이라고 지금 표현했다면, 자, 지금 싹이 튀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감은 눈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바로 중의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너 아니? 자, 여기서 사람을 부르듯 대상을 부름으로써 주의를 환기하고, 자, 어떤 주의를 지금 어떻게 그걸 이끌어내는 거, 환기시킨다. 이걸 이끌어내다 또는 이걸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너 아니 그래서 너라는 어떤 대상을 부르는 돈어법이 쓰였네요. 자, 너 눈 감은 눈이 너의 감은 눈이 자, 얼마나 예쁜지 너는 아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 동일하게 너. 자, 니은을 지금 집어넣었죠. 자, 이거 우린 두운이라고 하는데 머리 부분에 같은 운율이 반복된 우문적인 요소를 반복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나무를 너라고 지칭하며, 자, 여기도 의인법이 쓰였고요. 자,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린 대화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나무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고 화자의 목소리만 나오니까 이걸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년에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마구 달려오는 것 같대요. 자, 그래서 자, 너의 감은 눈에 입을 맞추려고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는 자, 이거 실제적으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눈을 맞춘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나무의 아름다움에 눈송이들조차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아름다움과 그 생명력에 지금 감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그 할머니가 그 예쁜 손자한테 어떻게 돼요? 이 볼에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처럼 지금 누가 와가지고 지금 눈송이들이 지금 하늘에서 달려와서 내려와서는 자, 아름다운 이 나무를 보고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싶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자, 화자인 나도 마찬가지 그럴 것이다. 여기에 공감을 하네요. 오, 너의 예쁜 감은 눈에 퍼붓는 봄눈 그랬으니까. 자, 특이하게 자, 여기다가 지금 뭘 찍었어요? 자, 쉼표를 찍어놨고 자, 그 다음에 보통 같은 경우 우리 문법에서 배우다시피 눈이라는 명사, 체언 뒤에 그 다음 뭐가 온다고요? 조사가 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 눈과 뒤에 있는 조사 에는 붙였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지금 행을 아래로 내려놔 버렸네요. 자, 어떤 좀 낯설 표현인데 자, 이걸 통해서 자, 쉼표의 사용과 또 그 다음에 행가리를 다른 말로 행간 걸침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눈에 대한 어떤 감탄을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느낌표를 찍어놨죠. 자, 이거 또 오라는 감탄사를 사용했는데 자, 이런 걸 우리는 영탄법이라고 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눈에 대한 감탄. 자, 이것이 보이고요. 자, 마지막을 봄, 눈, 명사형으로 정조를 해놨네요.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요약을 한다면, 자, 지금 봄밤에 화자는 지금 눈 오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숲속에서. 자, 근데 눈은 많이 지금 쌓인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밤에 이런 어떤 시간에 온 천지가 하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는 화자는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자, 나무들이 지금 예쁜 눈을 감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눈에 덮여 있는 모습 또는 막 이제 자, 봄이 됐으니까 이제 싹을 틔우려는 바로 눈을 지금 막 감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준비하는 어떤 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모습이 예쁜지 자, 눈송이가 와가지고 지금 입을 맞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자인 나도 마찬가지 그럴 것이다. 공감을 표하고 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이 봄눈이 내린 풍경이 아름다움을 지금 얘기했어요. 자, 핵심정이 들어갑니다. 자, 성격은 심미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심미적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찾거나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심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 봄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이고요. 자, 의인법과 중의법을 사용했고 자, 시각적 심상이 많이 쓰였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눈이 내리는 이런 풍경들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자, 의미 구조입니다. 자, 시적 화자는 지금 봄눈이 바로 이렇게 눈송이가 내려가지고 자, 이것이 바로 나무들의 그 감은 눈. 이것에 이제 이렇게 입을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퍼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모습을 화자는 어떻게 하는가? 관찰을 하고 한편으로 공감을 하고요. 자, 미적인 어떤 이런 감흥. 자, 그것도 거기에 대한 또 감동 내지 흥경을 느끼게 되는 흥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입니다. 자, 눈의 의미인데요. 자, 아까 중의적 표현 부분과 연결하는 것 같은데, 자, 눈은, 자, 내리는 눈의 눈설자, 그 다음에 이때 눈은 사람의 눈이나 눈목자, 그 다음에 여기서 눈은 막 싸갔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자, 눈이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자, 각각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내리는 눈은 계절적 배경인, 바로 초봄을 드러낸 소재로서요. 자, 지금 나무의 눈에 입을 맞춤으로써 그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눈, 신체 일부분에 해당되는 이 눈목은 시적 화자가 예쁘다고 표현하며 감탄하는 대상으로서 자, 이곳은 나무가 눈에 덮여 있는 모습을 자,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마지막 아래에 있는 이 쌀가짜를 쓰는 눈, 이걸 본다면 그래서 눈을 감고 있다고 표현한다면 자, 이것은 겨울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력을 잉태하고 있는 바로 이 싹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결국 뭐가 된다고 했어요? 중의적 표현이라고 했죠? 자, 이 시에 사용된 표현 기법입니다. 자, 여기서 눈을 감고 있다 이런 표현이나 뭐 너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전체로 의인법이 사용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눈송이들이 지금 입을 맞추려고 지금 달려온다는 부분이 마찬가지 의인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육행 부분에서 감은 눈의 의미는 자, 나무의 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의 그 싹, 눈, 싹이죠. 자, 싹이 되기도 하고 자, 이런 중의적 표현이 쓰였습니다. 너 아니 이걸 통해 대상을 부름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부름 이걸 도노법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라도 그럴 것이다. 자, 느낌표 오 감탄사 느낌표. 자, 이걸 통해 영탄법. 자, 아래 내려가서 학습활동 들어갑니다. 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1년 부분에서는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봄눈이 내는 풍경을 직접 바라보고 있고 자, 상상하는 내용은요. 자, 2년 부분에서 나무들이 예쁘게 눈을 감고 있다고 표현을 했고 자, 거기 3년은 눈송이들이 나무들의 감은 눈에 감탄을 해서 너무 예뻐 보여서 자, 입을 맞추려고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1입니다. 화자의 태도와 표현 방식 지금 정리합니다. 자, 2연과 3년에 보시면 감은 눈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랬는데 자, 이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었죠. 자, 나무가 눈을 막고 서 있는 부분을 지금 눈을 감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막 이제 어떻게 자, 새싹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감은 눈이 예쁘다고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랬는데 자, 그 모습이 자, 여기서 고요하게 서 있는 나무들의 모습이 눈을 덮고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 명상을 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같아가지고 그게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새싹을 품고 있는 생명력에 대한 감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입을 맞추려고 한다고 표현한 까닭은 자, 나무들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눈송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탄을 한다. 자, 그리고 예찬적인 어떤 태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화자, 이 말하는 사람이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나무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며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생명력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의법, 중의법, 도노법, 영탄법. 자, 그 19절과 연결해가지고 전체 정확하게 지금 어느 부분이 지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봄꽃이라는 한 민복의 작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봄에 피어나는 꽃이네요. 아까는 봄에 내린 눈이라면 이건 꽃이 피었는데 자, 꽃에게로 다가가면 자, 부드러움에 찔려서 자, 삐거나 부은 마음 금세 자, 환해지고 선해지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꽃이라는 시적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부드러움의 자, 꽃의 바로 속성이 되겠죠. 자,
부드러움에 찔려서 그랬습니다. 부드러운데 찔린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은 서로 모순이 되네요. 자, 역설법입니다. 자, 삐거나 부은 마음. 자, 자기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겠죠. 마음의 상처. 자, 그걸 삐거나 부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상처받은 마음이 금세 자, 환해지고 또 선해진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이 결국 꽃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더 나아가서 바로 행복감을 느끼네요. 봄에는 아무 꽃침이라도 맞고 볼 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봄에 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치유를 지금 하는 것. 자, 이걸 침을 맞는다는 행위로 표현했는데요. 자, 꽃이라는 부드러운 어떤 속성의 단어와 그 다음에 여기서 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자, 부드러움의 꽃, 그 다음에 침이라는 날카로움. 자, 그러면서 이것이 두 개를 어떻게 낯설게 하기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봄에 피어나는 꽃을 보면 마음의 어떤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행복감을 느끼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핵심 정리합니다. 자, 주제는 아름다운 봄꽃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봄꽃은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자, 사람들의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역설법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자, 가로 1번 이 시에서 꽃을 침에 빗대어 표현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자, 밑줄입니다. 꽃을 침에 비유함으로써 이 부드러운 것, 또 아름다운 것이 가진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의도가 되겠고요. 자, 가로 2번에서 자, 이 작품의 꽃침과 같은 의미를 지닌 대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 주변에 어떤 것, 외려 이 부드러움,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외려 우리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감상의 뜰 부분입니다. 이 봄눈 오는 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섬세한 마음을 표현하신데요. 자, 1년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풍경을 묘사를 했고요. 자, 2년 부분에서는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했고 3년 부분에 다시 감은 눈에 입을 맞추려는 눈이 줄다름쳐 온다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감은 눈의 의미는 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의인화된 나무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때는 나무가 봄눈에 덮여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새로 막 돋아나려는 초목의 싹이라 본다면 자, 이때는 나무의 눈이 봄을 맞아 막 싹을 틔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작품 자, 봄은 오는 밤 있죠? 이 작품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